2018 한마음 ICT 경진대회 PC 기반 예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먼저 정보 검색부터 하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국제도량형국에서 새 SI 로고를 제작했는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오른쪽 이미지를 인터넷 검색에서 저장을 해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된 이미지는 이제 문서 작성 과정에서 쓰이게 되겠죠. 인터넷 검색창 열죠. 검색 키워드를 국제도량형국이라고 입력해 보십시오. 검색을 해보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영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의 이미지 탭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이미지가 바로 나와 있죠. 선택해서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출처가 뉴스 기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열람하겠습니다. 해당 이미지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나와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SI라고 임의로 입력하도록 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내 PC의 바탕 화면 위치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보죠. 1875년 5월 20일 미터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17개 국가 중에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 하나를 검색해내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2018년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자 피파 랭킹 10위 이내에 있는 국가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의 8강 진출국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은 하계 올림픽 개최 횟수가 1회여야 되겠고요. 역시 더불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총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여야 되겠습니다. 검색해보죠. 먼저 첫 번째, 2018년 6월 7일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자 피파 랭킹 10위 이내의 국가 10개국을 먼저 검색해보죠. 인터넷 검색창에서 피파 랭킹이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해당 홈페이지 주소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순위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10개국, 독일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기록을 해두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조건 보죠.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진출국이어야 합니다. 역시 검색해야 되겠죠?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진출국 검색을 해보십시오. 역시 관련 자료가 바로 나오죠? 4강 진출에 탈락한 국가들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8개 국가명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이 8개 국가명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검색해서 나온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줄은 피파 랭킹 10위 국가이고요. 아래쪽은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진출국입니다. 중복되는 결과들을 간추려보죠. 먼저 브라질이 해당하죠. 그리고 벨기에 역시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랑스, 브라질, 벨기에 이 3개국 중에서 하나를 또 간추려내면 되겠죠. 마지막 조건 보죠. 하계 올림픽 개최 횟수가 1회여야 되겠고요.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하계 올림픽 개최 횟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계 올림픽이라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합니다.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십시오. 화면 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역대 올림픽 개최지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프랑스, 브라질, 벨기에 3개 국가에 해당되는 자료를 먼저 검색해야 되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하계 올림픽 개최 횟수가 2번입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지 않죠. 결국 브라질과 벨기에 두 국가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겠는데요. 벨기에는 우선 한 번 올림픽 개최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고요. 브라질은 역대 올림픽 개최주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결과는 벨기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보검색 3번 문제입니다. 작물 재배 면적 조사라고 나와 있네요. 지난 5월, 즉 2018년 5월에 조사를 했다고 하죠. 이번 조사에서 대구광역시, 물론 2018년이 되겠고요. 배 재배 면적의 결과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단위는 헥타르입니다. 중요 키워드는 작물 재배 면적 조사 정도가 되겠죠.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물 재배 면적 조사라고 입력해 보십시오. 관련된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래쪽 뉴스에서 해당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 기관 접속해서 내용 열람해 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통계청 검색해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통계 포털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국내 통계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인데요. 주요 작물 재배 면적입니다. 농림, 어업 부분에 있겠죠? 선택해서 아래쪽 범주 열어주시고요. 농업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역시 범주 확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내용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농업 면적 조사 이쪽에 있겠죠. 결과를 보시면 원하는 자료는 2018년도까지입니다. 2018년도까지 적용이 된 자료들이 많지가 않죠.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해당하는데요. 배의 재배 면적을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노지, 과수 재배 면적 이 자료가 해당하겠네요. 역시 클릭해서 알아보면 원하는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대구광역시의 배 재배 면적은 합계 쪽에서 확인해 보면 17헥타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는 왼쪽에 헥타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보 검색 문제 3번 정답은 17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 문제 네 번째인데요. 전라북도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요. 1일 1회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북과학대학교, 다른 이름으로는 정인대학 정문에 정차하는 버스의 노선 번호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죠.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전북과학대학교 정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회 운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원하는 경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전북과학대학교 이렇게 두 경로를 모두 다 입력해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원하는 버스 노선도가 이렇게 한 번에 모두 나오죠. 먼저 272번이 검색이 되고요. 1회 한 번만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정답에서 제외를 해야 되겠죠. 맨 아래 267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267번과 272번 둘 중에 한 가지인데요. 272번의 경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배차 간격은 1일 1회여서 조건은 맞습니다. 그리고 출발지도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북과학대학교를 거치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시면 272번 이 버스는 전북과학대학교를 거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버스 목록을 보시고요. 이번에는 맨 아래 267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배차 간격 하루 1회인 것 맞고요. 정읍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과학대학교를 거치는 것 조건까지 충족하고 있죠. 따라서 정보검색 문제 4번 정답은 267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검색 문제 1번에서 4번까지 풀었습니다. 이 4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문서 작성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의 새 문서, 빈 문서 상태로 파일을 열어주십시오. 문제지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답안 작성 조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 용지를 지정하는 것이죠. 단축키 F7번 키 눌러주시거나 쪽 탭에서 쪽 여백이 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쪽 여백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먼저 용지 종류가 A4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고요. 여백을 지정하는데요. 문제지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 20mm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는 모두 다 10mm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본은 기본값 상태인 0mm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설정 버튼 눌러서 창을 나갑니다. 이어서 글자 모양 지정해야 되겠죠. 커서를 움직이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글자 모양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 불러주시고요. 먼저 기준 크기는 12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굴자라고만 입력하시면 바로 굴림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장평은 100%, 자가는 0%로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색이 나와 있는데요. 글자색은 검정색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정색 위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검정이라고 해서 RGB 값이 모두 다 숫자 0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른 검정색입니다. 선택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설정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문서의 줄 간격은 160%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문제지에는 머릿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머릿말은 잠시 후에 편집 과정에서 입력하도록 하고요. 본문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입력하셔야 되겠죠. 제목 입력하시고요. 2칸 내리신 다음에 계속해서 아래쪽 본문 입력하십니다. 자, 내용 입력이 끝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선 검색 문제에서 알아냈던 내용이죠. 문제 2의 정답 필기에 활용해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일시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숫자 17, 그리고 장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267, 각각 문제 3과 문제 4의 정답을 여기에서 활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한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개정된 정의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는 한자를 직접 입력하지 마시고요. 한글로만 먼저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한자 키를 눌러보십시오. 나오는 한자 목록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시고요. 원하는 입력 형식은 한글 문자 뒤에 소괄호 안에 한자 문자가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세 번째 형태가 되겠죠. 이 형태 선택하신 다음에 바꾸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하나 더 있죠. 원통형, 원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똑같이 한자 키 눌러주시고요. 바른 한자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 형식, 원하는 형태로 바르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하신 다음에 바꾸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쪽 행사 계획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는 문단 번호를 삽입할 것입니다. 바로 이 앞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문제지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 오른쪽 소괄호 숫자 1부분, 그리고 두 번째 수준에 해당하는 원문자 숫자들,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마시고요. 순수한 내용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맨 아래쪽에다가 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4칸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죠. 편집 탭으로 가신 다음에 표 선택하셔가지고요. 4 곱하기 4 형태의 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비를 먼저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십니다. 너비 조정이 끝났으면 이제 내용을 채워 주십시오. 표의 기본 내용 입력까지 끝났습니다. 서식은 잠시 후에 편집 작업 중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맨 위로 넘어가서 편집 작업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릿말을 삽입해야 되겠죠. 쪽 탭으로 가서 머릿말이 있습니다. 모양 없음을 선택하신 다음에 머릿말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머릿말 작성한 것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궁서로 하기로 했죠.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머릿말 편집이 끝났으면 머릿말을 나가야 되겠죠. 현재 머릿말을 편집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머릿말 꼬릿말 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어서 제목 부분 편집해야 되겠죠.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먼저 궁서입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21포인트 지정하고 있죠. 키보드 엔터키 눌러서 바르게 지정되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모양 선택하시고요. 장평은 110%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가는 마이너스 10%로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설정, 마지막으로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제목 부분 편집이 완료가 되죠. 문단 첫 글자 장식하겠습니다. 첫 글자로 장식할 미자 바로 앞쪽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명령을 클릭해 주십시오. 두 줄을 하나의 문자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 두 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선택하시고요. 면색은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색에서 현재 파랑색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나타나는 팔레트에서 파랑색이 없을 경우에는 오른쪽 색상 테마를 열어보십시오. 이 중에서 오피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강, 파랑, 노랑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랑색을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파랑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서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파랑이라고 하는 안내가 정확하게 뜨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당 글자의 서식을 바꿔야 되겠죠? 문단 첫 글자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은 궁서, 글자색은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하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 확인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른쪽 끝에는 사진을 삽입해야 되죠. 입력 탭에서 그림 선택하신 다음에 앞선 정보 검색 단계 문제 1번에서 찾아낸 이미지죠. 선택해서 넣어주시는데요. 적당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크기를 먼저 너비 35, 높이 35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는 크기 고정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잠시 후에 그림의 위치를 이리저리 옮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기가 바뀌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 상태 그대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백도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여백 캡션 탭에서 나머지 여백들은 모두 다 기본값 상태인 0mm로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깥쪽 왼쪽 여백만 3mm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형태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미지의 위치를 옮겨 주십시오. 현재 페이지의 오른쪽 여백까지 그림이 넘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첫 줄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문제지 1페이지를 보시면 문단의 첫 줄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2칸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이 삽입 상태인 것 확인하신 다음에 키보드 스페이스바 2번 눌러주십시오. 입력 상태가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뒤에 있는 글자들이 지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삽입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쪽 문단 번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를 삽입할 영역이죠. 기념식 일정에서부터 축사 2번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번호 모양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번호 모양은 1수준 같은 경우에는 숫자 오른쪽에 소괄호가 있는 것, 그리고 2수준은 원문자 숫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둘 다 만족하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는 것, 적절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거 선택해서 조금 더 수정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클릭하겠습니다. 제 1수준 같은 경우 오른쪽을 보시면 미리 보기가 나오죠. 원하는 형태가 바로 나와 있죠. 번호 위치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는 20포인트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원하는 형태인지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제2수준 편집하겠습니다. 번호 모양은 원문자 숫자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미리 보기를 보시면 원문자 숫자 오른쪽에 소괄호가 있습니다. 이 소괄호를 없애주기 위해서 번호 서식에서 오른쪽 소괄호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30포인트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수준과 2수준 모두 다 바르게 원하는 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서 나가주시면 되죠. 이제 수준 조정하겠습니다. 2수준으로 맞출 것들이죠. 1시에서부터 주제까지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 탭에서 맨 오른쪽 보시면 한 수준 감소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앞서 지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 아래에도 있죠. 기념사에서부터 축사 2번까지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한 수준 감소 클릭해 주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줄 간격을 조정해야 되겠죠. 문단 번호를 삽입한 영역 선택하시고요. 줄 간격은 150%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숫자 150 입력하신 다음에 반드시 키보드 엔터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단 번호를 삽입한 곳 행사 계획 앞쪽에 특수 문자를 넣고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특수 문자를 삽입하는데요. 입력 탭에서 문자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번째 탭 한글 문자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를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수 문자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한 칸 띄워주셔야 되겠죠. 글자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특수 문자까지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글꼴은 기본 상태 그대로 굴림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특수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색과 음영색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불러내시고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라고 했죠. 흰색 위에서 잠시 기다려서 하향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음영색은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빨강 위에서 빨강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것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표 편집하겠습니다. 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 앞에 또 특수 문자가 있죠. 입력 탭에서 문자표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시고요. 그 아래 나오는 문자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바로 이 특수 문자 선택해서 넣기 하십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웁니다. 글자 크기 조정해야 되겠죠. 16포인트로 지정합니다. 특수 문자를 제외한 제목 부분 전체 선택하시고요. 기울임 처리를 먼저 하십니다. 글꼴은 굴림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과학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부분 위에는 강조점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글자 모양 불러내시고요. 확장 탭에서 강조점을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 주십니다. 정보 위에도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강조점을 지정해 주시면 표 제목이 끝납니다. 계속 이어서 표 부분 편집하도록 하죠. 표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도둠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 지정해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160%로 지정하시고요. 첫 행에 있는 셀의 면색을 지정해야 되죠. 첫 행 부분 선택하십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L키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배경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뜹니다. 면색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면색은 노랑으로 채웁니다. 역시 노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 눌러주십니다. 이미 첫 줄이 선택이 되어 있는 김에 선 모양까지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축키 L키 눌러주십시오.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첫 줄에 바로 아랫줄에는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실선 먼저 선택하시고요. 아랫줄 부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첫 줄에 바로 아래에는 이중실선이 적용이 되죠. 이제 전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선 모양 지정하겠습니다. 전체 표 범위 설정하신 다음에 단축키 L키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맨 왼쪽과 오른쪽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 없음 먼저 선택하시고요. 맨 왼쪽과 오른쪽 선택해서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단축키 L키 눌러서 이제는 맨 위쪽과 아래쪽에는 이중실선이죠. 이중실선 먼저 선택하시고요. 맨 위쪽과 아래쪽 지정해 주신 다음에 설정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죠. 맨 왼쪽 열의 오른쪽 선은 바로 이중실선이죠. 똑같이 단축키 L키 눌러주시고요. 이중실선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끝으로 표의 내용을 가운데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편집이 끝났습니다. 계속 아래쪽에 있는 각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각주를 넣을 부분 국제 도량형 총회 회자 다음에다가 커서를 두신 다음에 입력 탭에서 각주라고 있죠. 선택하십니다. 각주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죠. 각주 내용 입력이 끝났으면 편집하겠습니다. 먼저 각주 번호가 다르죠. 원하는 각주 번호 형태는 원문자, 알파벳 대문자입니다. 알파벳 대문자 원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 주석을 편집하는 중에는 주석이라고 하는 탭이 뜰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모양을 원하는 형태대로 영문 대문자, 원문자가 나타나도록 해주시고요. 설정 버튼 눌러주십니다. 각주 구분선은 현재 기본값인 5c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2cm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구분선의 길이를 2cm로 지정하겠습니다. 각주 구분선의 길이가 좀 더 짧아졌죠. 그리고 각주의 서식을 지정하는데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로 하라고 문제지에서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지 첫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곳에서는 각주 형태를 문제지의 출력 형태대로 지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기본 설정인 글꼴이 함초롱 바탕 그리고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장평과 자간 역시 100%와 0%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값 이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장평과 자간만 다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범위 선택하시고 글자 모양에서 장평과 자간까지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석 나가겠습니다. 주석 탭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주석이 원하는 형태로 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페이지 번호 입력해야 되겠죠. 쪽 탭으로 가십시오. 쪽 번호 매기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쪽 번호를 넣을 번호 위치는 아래쪽 가운데죠. 바르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번호 모양은 로마자 대문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줄표는 없습니다. 줄표 넣기 부분에 있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넣기 넣어 주시면 되죠. 1번부터 쪽 번호가 표시가 되고 있죠. 문제지에서는 6번부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역시 쪽 탭에서 새 번호로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번호를 6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입력 내용은 모두 다 끝나는데요. 저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더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페이지까지 문서 작성 영역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2페이지 분량의 문서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두 번째 페이지를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맨 왼쪽 위 시작 위치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키보드 딜리트 키를 계속 눌러서 아래쪽 부분을 지워 주시고요. 그런 다음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가 사라지고요. 한 페이지만 남게 됩니다. 이제 내용 입력과 편집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인쇄 미리 보기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 창 닫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탭에서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저장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파일 이름은 문제지에서 접수번호 언더바 성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접수번호는 임의로 ICT 00000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바 성명은 역시 임의로 홍길동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역시 중요하죠. 확장자가 HWP인 한글 문서 형식으로 바르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문서 작성 문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